네, 안녕하십니까. 헥사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워크앤시에서 뷰라는 걸 사용을 해서 3+2축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워크앤시의 뷰란 어떤 기능인지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7페이지에 2-1 뷰 기능이라는 챕터를 보시면 되고요. 교재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저랑 같이 따라하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충분히 작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제 파일은 저는 이 덱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덱이라는 모델도 없는 분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3D 모델링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워크존 작성 후에 우리는 캠 요소에서 이 뷰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뷰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방향, 즉 보는 뷰에 따라서 공구축을 틸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구축의 틸팅을 대신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운더리 영역처럼 뷰를 지정하면 사각 영역이 생깁니다. 그 영역 안에만 툴을 내겠다라는 이 바운더리 개념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 요소를 활성화하시면 뷰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신규 뷰 작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뷰 작성이라는 창이 하나가 뜰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탑뷰에서 마우스를 대각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영역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를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뷰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뷰를 보시면 사각에 대한 바운더리 영역이 하나 생겼고요. 모델링을 돌려보시면 뷰축이라는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동일한 3축 방향에서 뷰를 잡았기 때문에 뷰의 Z축이 모델 원점의 Z축과 일치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측면을 주고 뷰를 잡으신다면 그러면 Z축이 제가 본 방향으로 Z가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뷰를 사용을 해서 워크앤시에서 툴패스를 작성을 한다면 공구는 원래 이 Z 방향이 아니고 뷰축을 따라서 틸팅이 된 상태로 툴패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뷰 작성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뷰를 작성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투 포인트를 찍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평면 뷰라고 해서 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해당 서피스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해당 서피스 방향에 맞는 Z축과 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피스 방향으로 나는 딱 맞는 Z축을 세울 거다 라고 하시면 이 평면의 뷰 선택을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영역을 지정을 해서 혹은 뷰로 이미 각도를 지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나는 공구축을 세울 거다 라고 하시면 처음에 했던 신규 뷰 작성으로 가셔서 투 포인트를 찍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X, Y, Z에 대한 이 바운더리 박스의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형상 전체의 뷰를 작성이라는 클릭을 하시면 형상, 전체 형상이 다 들어오는 뷰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뭐 Y축 혹은 Z축에 각도 10도를 넣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 뷰의 회전 방향도 개별적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뷰가 생겼는데요. 뷰 편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해당한 작성한 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기존 뷰 편집 들어가시면 아까와 유사한 창이 뜰 겁니다. 거기서 사이즈에 대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옵셋 혹은 뷰 회전에 대한 편집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작성한 뷰를 사용해서 툴패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뷰는 이 측면에 공구를 Z2 방향으로 세워서 툴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뷰 축으로 만약에 우리가 탑뷰 혹은 프론트 뷰, 백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뷰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뷰 축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템프 축이 하나가 생기고요. 현재 우리가 지정했던 뷰 축에 딱 맞는 임시의 템프 축이 생성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F, 프론트 뷰죠. 컨트롤 F나 컨트롤 R 클릭하시면 이 작성된 템프 축 기준으로 뷰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툴패스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툴패스 작성으로 가고요. 툴패스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서전 정sak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영역에서 중요한 건 윈도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머신 포지션 원래 3축 방향의 축을 기준으로 X, Y, 민맥스 값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일반 3축이 아니라 3 플러스 2축으로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뷰를 선택해 주시고요. 어느 방향으로 틸팅을 할지 지정한 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뷰 000이 되겠네요. 더블 클릭하시면 뷰 000 경사각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만들어진 뷰를 이제 사용할 거면 다음과 같은 방법인데 여기서 난 바로 뷰를 만들 거다 라고 하시면 신규 요소 작성으로 들어가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뷰 지정을 했고요. 공구는 특별히 따로 정의를 하진 않을 건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요율은 제로로 넣을 거고요. 톨러런스는 100분의 1, 피치는 6피치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사이클은 양방향으로 넣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공 평면을 미설정 클릭을 하시고 해당 면까지만 가공이 되도록 툴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스무징은 제로로 넣고요. 안전거리 쪽에 리드인 아웃에 대한 조건 그리고 어프로치와 리트랙트에 대한 거리값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 파라미터 값이 아니고요. 이 뷰라는 기능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윈도우로 썼다면 3 플러스 2축에서 뷰라는 요소를 썼을 때 툴패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계산을 눌러서 바로 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저희가 갖고 있던 머신 포지션 축은 해당 방향인데요. 자, 이 방향인데 지금 작성된 공구는 뷰의 축, Z축 방향으로 틸팅이 됐죠. 그래서 워크앤시에서 이제 3 플러스 2축 작업이라는 거는 일반 3축 작업이랑 똑같아요. 사용하는 툴패스도 일반 3축 툴패스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건 원래는 이 윈도우 가공 영역이라는 걸 썼다면 3 플러스 2축은 Z 방향으로 틸팅된, 즉
뷰의 Z가 정의가 된 이 뷰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워크존에서는요, 복합 평면, 즉 여러 개의 뷰 가공에 대한 툴패스 작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3축에서 제가 평면 정삭 가공이라는 툴패스를 작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이제 복합 평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뷰 방향을 가진 툴패스에 동일한 평면 정삭 가공에 대한 툴패스를 한 번에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툴패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상단에서 네 번째 복합 평면 툴패스 작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자, 클릭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창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좌측 하단 한번 봐주세요. 뷰 에어리어에서 평면을 선택, 그리고 오른쪽 클릭으로 확정을 하십시오 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노란색 서피스 하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 서피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됐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2, 3, 4, 5라는 툴패스가 생성이 됐고요. 캠 요소의 뷰에 보시면 자동으로 그 해당 방향으로 tilting이 된 뷰들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연산을 눌러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툴패스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탑뷰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툴패스를 볼 텐데요. 저희가 지정했던 노란 색깔 면, 그리고 분홍 색깔 면에 자동으로 이 첫 번째 평면 정삭 가공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23페이지 2.4 3플러스 2축 툴패스 변환 챕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해당 모델에 일반 3축에 쓰이는 주사선 정삭 가공, 그리고 해당 축은 현재 이쪽 Z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즉 지금 3축 툴패스만 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지금 동일한 면인 해당 좌측에 있는 이 90도 회전한 곳에 주사선 정삭 가공을 회전, 복사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되어 있는 툴패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툴패스 편집 쪽에 보시면 3플러스 2축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실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 이동, 회전, 대칭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동 같은 경우는 제가 거리 값을 주면요. 툴패스가 바로 이동할 겁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의된 축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점 기준으로 몇 개를 어떤 각도로 복사를 할 건지에 대한 정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의한 정의 평면에 의해서 작성된 툴패스가 대칭 형상으로 복사가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쓸 거는 회전이라는 옵션이고요. 사전 정의 축은 Z축 클릭하시면 X, Y, Z 0,0,0에 대한 정의가 들어갈 겁니다. 마이너스 90을 넣을 거고요. 지금 Y축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고 치면 회전 개수는 하나 넣을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똑같은 툴패스가 바로 복사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원본 툴패스가 있고요. 1.1에 90도 회전 복사된 3플러스 2축 툴패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3플러스 2축,
그리고 오추 가공에 쓰이는 실제 머신 컨텍스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32페이지 2.5 머신 컨텍스트 활용이라는 챕터를 보시면 됩니다. 워크앤시에서 머신 컨텍스트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이 툴패스에 대해 그 머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 가공 시에 머신의 움직임 혹은 머신 파트 간의 간섭, 충돌, 그 다음에 리미트에 대한 오버값 등을 바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머신을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저는 이 펌프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워크존만 만들어 주시고요. 머신 컨텍스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존을 작성을 하시면 이 툴패스 하단에 보시면 머신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생겼을 거예요. 저는 예제이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 2라고 바뀌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포지션 1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거기서 신규 머신 컨텍스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즉 워크앤시를 딱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머신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위에서부터 이미지 클릭하시면 머신에 대한 이미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에서 사용한 거는 이 DMU50이라는 머신인데요. 읽어오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파트로 된 머신 보실 수 있고요. 확대를 해보시면 자, 원점, 저 같은 경우는 모델의 상단 센터이기 때문에 이 Z0가 테이블에 딱 제로에 맞는 위치로 되어 있을 거고요. 하단에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모델 바닥이 테이블에 붙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모델의 위치를 정의를 하는 방법, 워크앤시 작성해서 두 번째 탭에 가시면 형상 배치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축에 대해서 오토매틱 한번 눌러보시면 그때부터는 형상을 인식해서 형상 맨 바닥에 테이블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따로 값을 줘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그가 장착될 높이 혹은 그런 위치를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방향에서 X, Y, Z에 대한 방향 선택해 주시고요. 얼만큼 이동 또는 회전할 건지에 대한 값을 넣어 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클릭하시면 모델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클램핑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그를 워크앤시에서 그대로 불러들여서 세팅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 대한 조정을 개별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형상을 좀 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다고 칠 거고요. 지그의 이제 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DB를 작성을 할 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저희가 바이스, 그 다음에 모바일, 픽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연필 모양의 색깔을 클릭을 하시고요. 해당이면은 X 방향에서 거리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세팅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저희는 머신을 불러와서 형상 위치, 그 다음에 지그 클램프도 저희가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 탭에는 프로그램 원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모델링이 저희가 갖고 있는, 즉 워크존으로 작성을 했을 때 갖고 있는 원점 기준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점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 똑같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X, Y, Z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요. 거리값 설정하시고 이동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선택해서 좌표축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좌표에서 얼만큼 이동했는지에 대한 값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원점 상단 센터 기준으로 그대로 두고 바로 세팅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될 거고요. 여기서 머신 컨텍스트에 대한 이름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 작성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부터 워크존 작성할 때 해당 머신이 이 테이블 안에 들어올 거고요. 따로 기존에 세팅할 필요 없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머신 컨텍스트를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옛날 저희가 테스트 가공할 때 쓰였던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연속 5축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 모델입니다. 가변이 있는 R값과 언더컷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축 또는 3+2축으로는 완전히 가공하기는 힘들고요. 연속 5축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모델입니다. 자, 머신을 불러서 저희는 세팅은 이렇게 했고요. 이 밑에는 아마 지그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넣었고요. 이렇게 머신을 불러온 상태에서 저희가 이 연속 5축에 대한 툴패스를 작성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신을 불러오고 시뮬레이션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머신이 구동하면서 가공이 되는지, 혹은 머신 간의 간섭 체크는 없는지, 혹은 리미트를 오버하는 움직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사전에 검증을 하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가공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워크앤시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머신 컨텍스트를 세팅을 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앤시로 5축 또는 3+2축 작업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머신 컨텍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